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요즘 정말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퇴자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무병장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병장수. 병 없이 오래 산다.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네. 2, 3일 아프고 죽고 싶다. 누구나 원하는 아직 요구가 그런 아닐까. 나이는 아니어서 관심 없을 거야. 들어는 많이 봤어요. 요즘 이런 말 9988-234가 아니고 네. 9988-23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31? 그 뭔가 그랬더니 2, 3일 아프다가 네. 죽을 살자 죽는 게 아니고 2, 3일 아프다가 벌떡 일어나고 싶대요. 오래 살고 싶대요. 근데 이제 오래 살려고 네. 하면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무병장수라는 말 대신 요즘 많이 쓰는 게 네. 무전장수. 무전장수, 돈은 없는데 오래 사는 건가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네. 돈이 먼저 떨어지게 되면 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숙제는 돈이 남느냐, 음. 내가 남느냐. 돈만 남아있으면 상속이지만 돈은 없고 나만 남아있으면 어떡하죠? 무전장수가 되니까 그 해결책은 뭐냐면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 돈의 수명도 이렇게 같이 늘려놔야 돼요. 맞아요. 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재테크. 돈의 수명을 늘리려면 네. 운용을 잘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네네네. 대안이죠. 물론 뭐 맞아요. 종신형 연금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도 다른 대안 중에 하나는 수익률을 좀 높여야 되는데 수익률을 높이는 그래서 거. 요즘 그 노후 자금을 그냥 예금과 같은 금리 낮은 자산에 이렇게 넣어놓고만 있을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네. 있다. 아. 그래서 아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네. 머리를 써야 되는 시대가 머리를 써서 됐다. 적극적으로 불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하시는 또 사연이 또 도착을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절실하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년퇴직을 앞둔 60세 직장인 김명식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 직장에서 30년 넘게 일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서 써버리고는 퇴직금이 얼마 되지 않는 볼멘 소리를 하는 동료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따로 모아둔 돈도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후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금리는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죠. 정기예금에 노후자금을 넣어두고 곶감 빼먹듯 빼쓰다가는 죽기 전에 노후자금이 먼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노후에도 투자는 필수인 듯합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노후자금을 ETF에 투자하면서 연금으로 수령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고민이 되게 많으셨는데 또 나름 또 해법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줄이 키워드 아닐까 싶어요. 이분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은 있으신 좀 분이에요. 알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같네요. 대표적으로 질문을 하는 척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시는 그런 스타일에 해당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본인 생각이 맞는지 확인받고 그렇죠. 싶으신 그럴 것 수도 있겠네요. 같아요. 네네. 네. 투자도 하면서 연금도 수령받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퇴직금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퇴직금을 사실 퇴직금에서 내는 퇴직소득세는 일반 종합소득세보다 훨씬 낮아요. 실질 세율이. 네네. 그런데 이걸 또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오. 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으로 또 한 30-40% 세금을 깎아줍니다. 오, 좋다, 그래서 좋다.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은 네. 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연금으로 받으시면 좋다. 연금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은 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는 퇴직 계좌를 트시고 퇴직금을 그쪽으로 이체를 시키셔야 돼요. 네. 그러면 원래대로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먼저 떼고 남은 금액만 주거든요. 근데 IRP 계좌로 이체를 시키면 퇴직금 전부 세금 안 뗀 게 오. 다 넘어가요. 우와. 그러고 나서 네. 이제 인출할 때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떼는데 세율은 퇴직소득세율이 예를 들어 10%인 사람은 네.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율은 7%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30% 세금을 네. 절감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세금 한 1,000만 원 내야 되는 사람이면 30%면 한 3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일시금 말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들이 상당히 좋은 연금 절세 형태로. 방법 중에 하나다. 어차피 그 노후자금으로 쓸 거면 네. 연금 형태를 찾아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연금으로 받는 건 좋은데 네. 이것도 좀 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래서 불어나도록. 이거 어디다 투자하냐 네. 이런 질문들도 되게 많이 하는데 특히 최근에 이분처럼 ETF에도 투자할 수 있을까? ETF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IRP에 이체시켜놓은 퇴직연금을 ETF에 투자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네. 많이 하는데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나요?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국내 아,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ETF라고 하면 레버리지나 인버스 또는 이제 파생 상품 들어가 있는 것만 빼놓고는 다 투자할 수 있어요. 오, 와. 그럼 거기 투자하면서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되는데 이제 다만 조금 번거로운 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왜냐면 연금은 이제 월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 쓰잖아요. 네. 그러면 ETF는 계속 굴러가고 시장 가격에 따라서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네. 보통 펀드 같은 걸 넣어놓고 찾을 때는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연금 수령할 때 시점이 되면 펀드로 환매해가지고 연금을 빼서 주거든요. 근데 ETF는 언제 팔아야 될지를 금융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금 받을 시기가 되면 네. 한 3일 전 정도에 그걸 환매를 딱 신청을 해가지고 그 연금 받아갈 금액만큼을 현금화 시켜두고 나서 연금 받는 날 꺼내 가시면 돼요. 여하튼 투자를 하면서 ETF에 투자하면서 네. 연금 받는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를 한 3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연금 투자하시면서 네. ETF 투자하시면서 연금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능하다. 투자도 하면서 연금도 받고 네. 정말 일석이조네요. 네. 그런데 네. 제가 조금 더 편한 방법 말씀드릴게요. 무슨 방법인가요? 뭐 좀 안타깝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는 아직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다는 얘기는 해외엔 있다? 그렇죠. 미국에는 좀 다양하게 네. 월 지급식 ETF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되는 거죠. 괜찮다. 네. 주로 네. 어떤 데에 투자하는지 뭐 잠깐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제 분배금을 매번 주려고 그러면은 배당이 좀 많이 나오는 자산에 투자해야 될 것 같다라니까 우선주 같은 데 투자하는 우선주. ETF도 있을 수 네. 있겠네. 우선주는 배당 좀 많이 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네. 티커 아시잖아요. 네. QYLD라는 티커를 쓰는 ETF가 있어요. QYLD. 네. 이제 글로벌 X라는 회사에서 나스닥 100 지수로 커버드 콜 전략으로 매월 수익을 내요. 그래서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QYLD라는 ETF가 있어요. YLD가 내 느낌상 일드라는 뜻을 줄여놓은 거 아닌가? 그렇겠지. 그리고 PXG라는 코드를 갖고 있는 PGX 아닌가? PGX. PGX. 내가 뭐라 그랬어? PXG. 아. PX 여기 군대에서 갔던 거 같아. 이거는 이제 인베스코 프리폴드. 프리폴드는 배당을 많이 주는 네. 이런 뭐 우선주 뭐 이런 고배당주에 주식이거든요. 주로 많이 투자하는 거. 그래서 미국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월지급식 ETF예요. 네. 그리고 PHK라는 코드를 쓰는 ETF가 있어요. 이제 핌코 회사에서 하이 인컴 펀드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이는 네. 하이 일드 채권에 투자한다는 뜻이에요. 하이 무슨 뜻이냐면 높다. 네. 일드는 뭐 수익률 이런 얘기거든요.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국채 같은 거는 아주 안전하니까 수익률이 낮아요. 낮죠. 네. 그러니까 국채는 아니고 투기 등급 회사 이런 데서 발행한 회사채에서는 이자를 좀 많이 주거든요. 이런 하이힐드 채권에도 투자하고 네. 인컴 그래서 뭐 채권이라든지 수익을 계속 지급하는 배당증권 이런 데 투자해서 매월 지급하는 ETF가 바로 PHK예요. 또 뭐가 있니? 또 그냥 배당 수익률이 높은 우선주 한 50개 정도를 이제 뽑아가지고 투자하는 ETF 네. 같은 게 있는데 그게 티커가 뭐냐면 SPFF? 이것도 아마 뭐 프리폴드의 약자겠네. PFF. 이것도 글로벌 X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 우선주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거 투자를 하니까 배당 좀 많이 주는 우선주 투자해서 돈 받고 배당 주는 거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리츠에 집중 투자하는 월지급식 ETF 같은 것도 있는데 티커가 KBWY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프리미엄 일드 뭐 에쿼티 리치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해서 뭐 우리 그거는 임대료 받듯이 인컴이니까. 이렇게 주는 거라고 네. 보시면 그럴 수 있겠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 배당 수익률이 높은 100개 종목을 뽑아가지고 투자하는 ETF 아, 이건 미국이 같은 아니라 전 세계로. 전 세계. 와. 이것도 글로벌엑스라는 데서 운영하는 건데 음. 티커가 SDIV 어. 요런데 이제 그런 형태 특이한 형태의 이제 월지급식 ETF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와. 그런 것들 하면 투자해서 자기 소득을 이렇게 네. 월 단위로 나오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와. 있을 것 같아요. 재밌네. 퇴직 후에도 계속 월급을 받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럼 대충 그 큰 흐름을 보면은 주로 뭐 우선주에 투자하는 네. 거, 리츠에 투자하는 거, 뭐 이런 것들로 주로 구성을 하네. 이 ETF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하는데 음. 한국에는 월지급식 ETF가 없냐 이런 이야기가 한국에는 있는데 없어요? 아직까지 뭐 전통적으로 그렇게 정확한 스킴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네. 건 없는 것 같고 대신 이제 ETF를 운영하면서 음. 이 부분 판매를 하면서 생활비만큼 이렇게 꺼내서 자기가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뭐 월급을 받는 방법이니까 조금 번거롭지 않을까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네. 배당 받아서 배당금 꺼내 쓰는 거나 아. 부분 판매에서 받는 거나 절차만 조금 다르지 뭐 다 그리고 비슷하다고 혜민 씨 봐요. 요새는 네. 스마트폰으로 아. 꾹꾹꾹 누르기만 하면 판매되니까 어.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네.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예금에만 맡겨놓고 이렇게 찾아 쓸 거냐, 네. 뭐 그거 말고 내가 조금은 투자를 해서 스킴을 짤 거냐, 음. 그거는 고민해보고 또 노후자금들 전부 다 주식형에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네. 포트폴리오 잘 짜셔가지고 운영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투자도 하고 연금도 받고. 그렇죠. 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탁의 개념보다는 네. 캐시플로우를 중요시하는 현금을 중요시하는 맞아요. 특히 사연 주신 분 같은 네네. 분들은 이 따박따박 나오던 월급이 딱 멈추다 보니까 뭐 무슨 방법으로든 이런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게 평생 월급. 굉장히 평생 월급. 도움이 와, 되죠. 너무 듣기만 해도 좋다. 평생 월급.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수명이 늘어난 네. 만큼 돈의 수명도 늘려라. 늘어나야 한다. 아, 이 내 수명과 함께 가야 하는 이 돈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수명하고 돈의 수명을 매칭시키자. 매칭. 너무너무 좋은 방법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